예, 그럼 지금부터 민주화사 김준배와 충주민주화운동 학술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안상위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바로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되시는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청중들의 박수에 화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머릿속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재호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청주시의회 김나구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청주시 강용식 문화체육관광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소 임순복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청주문화관광재단 백일호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청주문화부서 충주연구소 이성우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청주신문사부 이규용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 주제 발표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의 주제는 충주 30학생 의거와 4.19 혁명입니다. 발표는 충주 4.19 학생혁명 부장탑 추진위원과 감사를 맡으셨고 전 충시의회 최근배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 먼저 이 자리를 빛내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이 땅, 자랑스러운 이 땅의 시민들이 잊을 수도 없고 또 앞으로 잊어서도 아니 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4.19 혁명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서울일까요? 지방일까요? 물론 서울은 아닙니다.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대구의 2.28 민주학생 시위, 그리고 대전의 3월 8일 민주학생 시위, 그리고 바로 충주가 3월 10일 학생 시위를 일으킨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 잠시 1950년대, 60년대를 돌아가고 있다. 지금부터 66년 전 그 이전입니다. 일제의 압제에서 더욱 벗어나자 6.25를 만난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 무척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소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삶아먹고 나물과 물로 배를 채우고 심지어 개굴과 쥐까지 잡아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하면서 자랐습니다. 사회적으로는 40%나 가까운 극심한 실업률, 그리고 이농 현상, 늘어나는 빈부격차, 늘어나는 범죄, 부정부패, 내관대직, 또 권력만을 시대어서 국민들의 불만은 그걸 달아보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더욱 일당 독재를 위해, 민주주의는 장신종일 뿐 경향신문을 폐건하는 중 언론 탄압은 물론
국회의원, 강금 등 야당 탄압에 이어 선거 때마다 갖가지 부정선거를 일삼아 왔습니다. 3.15 선거 당시 자유당은 사전 투표율 40% 완료, 3인조 공개투표, 야당 상관인 축출, 기권 강요, 대리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득표수 조작 발표 등을 자행했으며 충북도 내에서도 어느 곳에서는 득표율이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이를 다시 조정하는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학원 탄압은 또 어땠습니까? 자유당 정권은 장기 집권의 걸림돌인 학원의 통일을 위해서 반공을 앞세워서 학도 호국단을 만들어가지고 학원을 준병영화했으며 정부와 자유당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관제 시위에 동원되기도 일쑤에서 하원의 불만은 극도로 높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개와 대학마다 사법 정책을 상주하다시피 드나들어 교사나 학생들의 동태를 감시하는 물론 교사들에게 가정 방문을 무실로 학부모들에게 공공연히 자유당 선거운동을 하도록 참가하면 학교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활동상을 담은 녹음 영상이나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학원을 정치 도구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폭발 직전의 우리 사회에 대해 4.19 혁명 1년 전 미국의 콜린 보고서는 젊은 사람은 희망을 잃고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만이 출세하는 사회라고 꼬집으며 머지않아 한국 사회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1960년 드디어 이 보고서의 예측대로 혁명의 해가 왔습니다. 2월 28일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유세장에 학생들이 못 가도록 경북 고교는 학기말 시험, 대구고등학교는 토끼사냥, 대구상고는 졸업생 송별회 등의 명목으로 대구시의 모든 고교 학생들을 일요일에 등교를 시킨 것입니다. 경북 고교 학생들은 본래 3월 3일에 시험을 치르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갑작스럽게 그것도 일요일에 치른다는 학교 측의 조치에 대한 항의를 하다가 시험을 거부하며 마침내 800여 명의 학생들이 학원의 자유를 달래며 거리로 달려나가 4.19 혁명의 첫 불씨를 지피고 이어 3월 8일 대전의 1천여 명의 고교생들이 대구 다음에 전국 두 번째 시위를 벌였습니다. 드디어 1960년 3월 10일 그 이름 영원인 날 충주 학생의교의 날이 왔습니다. 이날 충주의 학생들이 전국에서 세 번째 그리고 충북에서 첫 번째 학생의교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날 충북 학생들은 학기말 시험을 치르는 날이어서 시험 준비로 밤을 새운 학생들이 등교를 했는데 학교 측이 갑자기 시험을 미루고 당시 충주 지역 자유당 민의위원이었던 홍명양 의원의 시국 강요를 듣기 위해 강당으로 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생각해 봅시다. 학기말 시험을 치러야 할 시간에 갑작스런 민의원의 시국 강요이라니 그야말로 소가무술 일이 아닙니까? 학생들의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유엔상 학생회장을 중심으로 한 간부들은 20년승으로 모여 만일 정치 연습을 할 경우 강연을 거부를 하고 운동회에 모이도록 약속을 하면서 강당에 모여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홍 의원의 강연은 중반을 넘어서자 이승만과 이기붕 전 부통령의 업적을 나열하며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대통령을 국부로 모시고 자유당을 적극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정치 강연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연이 선거 이야기로 계속되자 학생들은 여기저기서
집어치워라! 소리를 지르고 일부 학생들이 퇴장으로 이어지자 학생회장은 나가자고 외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고 강행은 자연 중단되고 학생들은 운동장에 모여들어 마침내 학원의 자유를 달라며 교문을 나왔습니다. 이날 300여 명의 학생들은 대학을 지어 용산 골목을 지나 옛 경혈에 이르렀을 때 경찰의 사정없는 공공세를 얻어맞은 학생들은 일단 남산 초등학교 후문으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학교에 남아있던 학생들까지 합류하자 다시 힘을 얻은 학생들은 지연선 끝방길을 따라 시내로 진출 민주당 충주지구 사무실 앞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며 부른 뒤 제일 로타리까지 시간을 상기하며 나아갔습니다. 이에 맞서는 경찰은 더욱 강력하게 대무다 진행에 나서서 경찰은 속수무책인 학생들을 향하여 마치 적군을 대하듯 닥친 대로 무차별 공동세례를 하고 군화로 짓밟으며 진압에 나섰고 맨지막 학생들은 눈물을 머금고 후퇴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던 학생들은 약속이라도 하듯 하나둘씩 사직단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경찰의 제지로 전 시가지를 누비며 시위를 하지는 못했지만 학생들은 거리를 지날 때마다 박수를 쳐주고 잘한다, 야 잘한다 이렇게 소리쳐주고 학생을 숨겨주고 음료수나 먹을 것을 주면서 오죽하면 학생들이 나서겠느냐고 부끄러워하던 어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다녔습니다. 한편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의 간부 이상원 세력은 충주여고와 농구와 함께 시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각 학교의 임원들은 물론 아는 학생들에게 충고생의 데모가 뜻대로 성공하지 못했음을 알리고 이날 야간에 사직상에 모여 2차 데모를 하기 위한 날이 저물기를 기다렸습니다. 낮에 충고 학생 시위 소식을 들은 여고와 농구생들은 함께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차츰 동요하기 시작했고 이때 야간 시위를 함께 하자는 연락을 받은 학생들은 수업을 마치자마자 하나 둘씩 사직산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서 학생 수가 500여 명에 이르자 학생들은 다시 민주주의 쟁취하자고 외치며 제일 로타리까지 진군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제일 로타리에 대기하였던 경찰은 각가지 데모 진압을 장비를 위한 총동을 동원해서 무차별 공격으로 맨지막 학생들을 어쩔 수 없이 밀려나갈 수밖에 없었고 흩어진 학생들은 충주시장과 무학시장들을 누르면서 산벌적으로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대성당의 무학시장 입구에 모이려 했으나 그곳마저 경찰이 진을 치고 있는 바람에 학생들은 눈물을 머금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위로 학생 2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어 중자 사망만 남기고 나머지 학생들은 초저녁 무덤에 모두 석방되었으나 윤현상 이정자 등은 회장은 자정이 넘도록 배후에 민주당이나 또 공산당의 배후가 있지 않느냐면 지려한 취조와 유혹에도 이를 굽힘이 없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자 그때야 자정을 넘어서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충주 학생들은 이 시위 이전에도 정부 안정적으로 학생은 마본지에다 사회당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내용의 벽보를 써서 봉방동 일대의 전봇대 등에 붙이는 방법으로 시민에게 알리기를 여러 날 계속했으며 이정자 충주여고 회장 등도 부정선거를 알리는 편지나 쪽지를 써서 교복 속에 숨겨놓고 다니며 학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충주 3월 10일 학생 시위관은 동아일보 12일자와 조선일보 같은 날에 보도되는데 조선일보는 상당 크기로 충주 학생들 데모, 학교에서의 여당의원 강연에 불만이라는 제목으로 중고 1, 2학년 학생 500여 명이 데모에 나섰다고 보도했으며 동아일보는 10일 하고 충주에서는 충주고등학교 300여 학생들이 학원의 자유를 지켜 데모에 나섰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 그리고 도내에서 처음으로 일어났던 3월 10일 학생위원은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66년 전에 그날을 기리며 그날의 3월 10일 학생회의가 주는 의미를 생각하며 어떻게 오늘의 되살려야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충주의 맥, 충주의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충주의 지명은 백제 미의성 고구려 국원성 통일신라의 중흥명을 거쳐서 고려 태조 23년 940년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어 국토의 중심임을 나타낼 뿐더러 고려의 건국 과정에서 당시의 호족 유국난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의 태조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자 충성숭자를 충주에 사용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중심, 충주 이 두 가지의 단어의 뜻이 의미가 바로 충주 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충주는 고려 태조의 건국에 충성을 다했으며 몽고군 신관대군 침략 때도 김윤호 장군과 군이 하나 되어 70일간의 학교 끝에 물리쳤으며 인진관할 때도 비록 패하기는 했지만 신립장군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고 일제하에서도 신리만세 운동이 있었으며 6.25 때는 동락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최근에는 김중배, 신강부열 열사 등 독재 정권에 대한 목숨을 건 항쟁이 충주 정신의 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며 비록 충주 3월 10일 민주항쟁의말로 국가와 사회를 향한 충성이라는 또 중심이라는 충주 정신의 맥이 발현된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특히 우리가 충주 3월 10일 학생회의가 주목받아야 할 이유는 전국 세 번째로 4.19 혁명의 발화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시하다시피 충주의 3월 10일 학생위원회는 대구, 대전에 이은 전국에서 세 번째, 상 세 번째, 그리고 충북에서는 첫 번째, 이달로 4.19 혁명의 불씨가 충주의 민주학생운동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충주 3월 10일 민주학생위원회는 충주라는 지역에 국한된 시위가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보다 마땅한 역사적 사건이라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북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일어나는 학생 민주화 운동의 발원이자 발화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학생운동의 순수성과 도덕성, 비폭력성을 모범적으로 담아낸 시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변혁운동은 급진적이거나 또는 폭력적인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 것은 정치 후진국일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풍토 속에서도 질서 정연한 평화적 시위를 통해 그 동기의 순수함을 보여준다는 것은 학생들이 아니고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어느 정파나 누구에게나 속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에게도 사유받지 않으며 누구의 타산에도 속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학생들만이 누리는 또 누릴 수 있는 자유, 정의, 진리, 양심의 명령에 따르는 그 순수성이 이들을 거리로 그리고 시대가
그들을 불러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청주 3월 10일 학생회견은 오늘과 내일의 민주주의의 죽기입니다. 우리의 헌정사에서 권력을 잡은 자는 언제나 그 권력의 유지를 위해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탈법과 위계와 권모술수로 권력의 독식의 단맛을 독특히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국민들이 방심할 때, 민주주의가 사칠 때 언제나 다시 독재를 불러들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국민들이 깨어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언제나 독재로 변신할 수 있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우리에게 주는 죽기이자 해초리입니다. 다섯 번째, 4.19 혁명은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교생들의 시위가 일어난 것은 대구, 대전, 청주, 서울이 충주 등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일어났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고교생들이 데모를 한 뒤 한참 지나 4월 4일에야 대학 최초로 전국대학교 400여 명이 데모에 나선 것입니다. 즉 아래로부터 인류의 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교생과 대학생, 이제는 시민들까지 함량이 시작한 시위는 18일 데모 학교로 들어가는 고려대생 2천여 명이 골목길에서 새망수 조끼자로 새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당국에서 동원한 정식 깡패들로부터 습격을 받아 40여 명이 총명상을 입자 이에 분노한 학생들은 국회 앞에서 철야는 구성에 들어갔고 일본 시민들이 합자하여 마침내 수백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야간 데모를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4.19 날이 밝았습니다. 19일 날이 밝자 서울문리대 학생은 대학생들과 상가를 문 닫고 철수하고 나선 시민들로 데모대는 크게 늘어나 경무대 중앙청 시청 앞 등지에서 파상적인 대정부 규탄 시위를 벌였고 국회 앞 2만 명이 경무대 앞까지 진출하자 경찰은 발포하기 시작해 4.19 시장전 모두 160명이 죽고 6,023명이 부상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까지 평화적 시위를 하던 시민들은 경찰 발포로 유혈 사태가 벌어지자 경찰에 맞서기 위한 수단으로 데모대들도 서울신문, 반공회관 등 파출소 수백 곳에 불을 지르고 소방차 등 시위대를 빼앗아 거리를 누비며 시위를 하고 수십만 명으로 늘어난 시위대는 30여 대의 트럭을 타고 경찰서를 습격하기로 했습니다. 이날의 데모는 서울에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부산, 마산, 광주, 대구, 인천, 목포, 청주, 전주, 수원 등 전국의 도시에서도 시위를 벌였고 부산에서는 데모대가 부산경찰서 등 두 곳을 습격해서 불을 지르고 소방차 등을 빼앗아 정권 보수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될 극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저항이 더욱 거세지자 20일 이 대통령은 4.19 사태로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며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비상 대응을 선포하고 21일엔 전 국민들이 사표를 휴대하고 22일엔 국회가 부통령제 폐지, 내각 체제 개헌에 합의하고 23일은 작년 부통령과 이기호 의장의 사퇴 등 전국 수습을 위한 숨가쁜 조치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시민들은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퇴진을 외치며 데모를 이어갔고 24일에는 대통령이 자유당 총리직 사퇴 선언과 함께 계엄령 해제를 했으나 25일 대학 교수단 400여 명의 학생들이 피해 보답하려는 데모에 나서자 수십만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상가를 철수하고 철야 데모를 벌이며 정권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 10시 20분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유하겠다고 발표를 한 뒤 27일 정식으로 사퇴하고 28일 오전 11시에
그동안 11년 8개월 동안 정들었던 대통령 공관을 떠나 강 이화장으로 향했고 대통령 양아들이 됐던 이기붕의 장남 강석구는 일가족 아버지 내와 남동생을 건축으로 쏘아 자살한 뒤 자신도 자신의 총으로 자살해 일가족 모두 영역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비록 4.19 혁명은 5.19 군부 쿠데타로 마감되었지만 그 역사적 의의는 헌법 전문에 불의에 대한 4.19 민주 이념을 개정하고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3.1운동과 4.19는 우리나라 존립의 2대 정신적 지수의 하나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오늘 그 역사적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4.19 혁명은 한국 현대사를 민주주의의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자 저희가 살아있음을 깨우치는 이정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4.19 혁명은 식민지 체제를 경험한 국가들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터져나온 시민혁명이자 아시아에서도 민주화의 가능성을 증명한 중대한 기념비적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 눈여겨봐야 할 점은 4.19 혁명이 결코 어떤 특정 세력의 사주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도시로 형성된 시민사회와 그리고 근대적 교육에 들여진 학생 그리고 불의에 한가된 어린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절대 권력을 물러뜨린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혁명이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은 언제라도 국민의 손에 의해 추방될 수 있고 올락할 수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19 혁명은 어쩌면 아직도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부패한 집권층, 관전민기, 남전여비 등 낡은 관습에 대한 도전으로 한국 사회의 낡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측면에서 낡은 국가 썩은 체력을 토론하고 새싹을 돋게하려는 우리 모두의 몸부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날의 주역 세대로부터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스스로 다가오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며 어느 의미에서는 피를 먹고 살아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부릅뜨고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가슴으로 이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가슴에 새기는 일이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충주의 정신적 맥인 국가에 충성하고 사회에 충성하고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는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충주 3월 10일 민주학생운동과 4.19 혁명을 기리며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무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그것은 아직 개정되어 있지 않은 충주의 3월 10일 민주학생 운동 이날을 대구나 대전처럼 민주화 기념일로 정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대구, 대전처럼 기념관을 만들어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민주주의의 산교육장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 이제 충주는 어찌할 것입니까? 이제 충주는 어찌할 것입니까? 우리한테 이 던져지는 이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야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일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봅시다.